미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팔란티어 독자 분석 영상 한 편 올려드리게 되는데요. 제가 종목을 최대한 줄여라 라고 하는 이유가 오늘 분석의 영상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믿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겁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계속해서 사기꾼 업체 신고하는 것 동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출발합니다. 주식을 보통 결혼으로 많이 비유하잖아요. 뭐 썸 타는 것, 연애하는 것, 뭐 잠시 사귀는 것과 다르게 결혼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시죠. 그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4계절은 함께 지나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혼 전에 4개월,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명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본다면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고려시대는 조금 예외고 정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집안 어르신들끼리 짝지어준 결혼이 얼마나 정말 무모한 일이었죠. 자, 주식이 결혼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른들이 이야기하는 사계절을 지내보고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싸워보기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도 해봐야 되고 힘들 때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해봐야 되고 어찌됐든 평생 이 사람과 내가 코드가 맞는가를 봐야 될 텐데요.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그야말로 정보 매매라 그러죠. 그냥 들어서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하는 주식 투자가 결국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의 주식 실패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런 준비됨 없이 주식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자기가 뭘 사는지도 모르죠. 자, 오늘 팔란티어 이야기입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테슬라와 더불어서 팔란티어를 분석해드리는 이유는 뭐 개인적인으로 팔란티어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렇게 따지면 저는 스퀘어를 더 사랑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최소한 미주널의 팔란티어 영상을 계속 보시는 분들 또 안 보신 분들 계속 이렇게 시리즈로 제가 나가니까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서 어떤 걸 느끼세요? 조금 눈이 열리는 게 느껴지시죠? 그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변동성, 그다음 여러의 악재 요인들,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쉽게 팔란티어의 앞으로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힘든 게 또한 사실이거든요. 제가 어저께 라이브 때도 오늘 라이브 때인가요?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공일기 분들한테도 여론조사를 했더니 팔란티어가 약 한 10개국하고는 그래도 계약을 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다 하면서도 막상 지금 가격대에서 팔란티어를 들어가지 못하는 게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내 돈을 넣어서 그 주식을 사는 것과는 굉장히 큰 갭이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결국은 오늘도 이제 중요한 리포트를 제가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 우리가 한 종목을 알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그 종목의 움직임도 봐야 되고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쏟아지는 수많은 리포트들,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자료들, 그 다음에 뭐 1년에 4번 정도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는 것들을 분석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식 종목 수가 10가지가 넘어가면 이게 가능할까요? 전문 주식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여러분들 다 하셔야 되는 일이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수박 거달기 식으로 또는 내가 직접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뭐 요즘은 유튜버들이 워낙 미국 주식 많이 하니까 그냥 수박 거달기식의 정보만을 가지고 투자의 촉을 삼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위험한 일이라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저희 미주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주놀의 영상을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판단이 잘 쓰질 않죠. 자, 일단 서론 요까지 하고 계속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팔란티어라고 하는 종목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또 팔란티어를 신생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9월 달에 이번에 IPO 상장한 거 보고 이번에 세워져서 한 거구나. 아니거든요. 팔란티어는 무려 17년 전에 세워진 회사입니다. 2013년에 설립이 됐고 나스닥의 상장을 이번 9월에 한 거예요. 나스닥의 상장을. 근데 이 부분도 놓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사스 주식이라 그러죠. SAAS. 이제 한국말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주식이라고 하는 건데
깊이 있게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저희가 매일매일 팔란티어와 테슬라 주식을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매일매일 종목을 계속 들여다보면 이 팔란티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일종의 통찰력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계속 등장하는 리포트들에 대한 것에 대한 해석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방금 이제 그 다음에 소개시켜 드리게 되는 모건 스탠리가 어저께 팔란티어 주가를 13불인가요? 얼마로 지금 13불 83센트로 대박. 뭐 지금 시트론보다도 더 낮게 확 쳐버렸는데, 자, 이런 기사를 봤을 때 해석하는 능력이 없으면 모건 스탠리가 13불이래, 빨리 팔아야겠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하지만 해석하는 능력이 있으면 이 보고서를 꿰뚫는 눈이 생기는 겁니다. 자, 함께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를 다른 종목인 메린트, 이 종목도 제가 한번 달아볼게요. 메린트라는 종목과 비교해서 타이틀 제목은 뭐냐면 팔란티어가 더 좋냐 메린트가 더 좋냐, 어떤 종목이 더 내년에 유망한가에 대한 리포트를 냈거든요. 결론은부터 말씀드리면 팔란티어보다는 메린트라는 종목을 더 손을 들어줬어요, 상대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렇게 팔란티어에 대해서 인색하게 평가를 한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이 영상 끝에는 제가 오늘 날짜 또 팔란티어 기술적 분석을 좀 여전히 첨가해드려서 실전 매매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란 박스를 보면 뭐 이런 얘기죠. 쉽게 말해서 서류 미비자들을 추적하는 데도 사용이 되어서 어떤 논란의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언다큐먼 이미그런트가 이제 서류 미비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근데 이 팔란티어가 그러한 쪽의 정보를 제공한 건 아니죠. 이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정부 기관에서 그렇게 활용했다라는 거로 이제 이해하시는 게 맞죠. 이게 political activity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면은 빨간 줄을 딱 근거를 이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3분기에 미국 아미 육군하고 그 다음에 NIH가 뭐냐면 국립보건원이에요. 그래서 3,600만 달러, 36 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뉴스 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FDA와 약 44.4 밀리언이니까 4,440만 달러의 3-year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 쭉 내려오시게 되면, 자, 3분기에 팔란티어의 분기 보고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순손실이 크게 발생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랬느냐를 따지고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 이유가 바로 3분기에서 직상장에 따른 이제 주식 보상 비용에 대한 것들이 가미가 돼서 그렇다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연두색, 녹색 박스 보면 2021년에는 30% 레베뉴 그로스, 그렇죠. 30% 이상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여전히 팔란티어는 정부와 both the government and commercial spec, 정부와 그 다음에 이 커머셜 스펙, 상업용 이쪽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적인 모습을 보인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계속 이야기되는 게 이제 이달 초에 모건 스탠리에서 이 팔란티어의 등급을 17불. 근데 이것도 사실 높인 거예요. 모건 스탠리는 15불로 했었어요. 그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뭐 5성급 애널리스트 해가지고 이 분석을 내는 와이스라고 하는 친구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너무 고평가됐다는 거죠. 뭐 이따가 보여드리게 되는 팔란티어의 그 분석 차트를 봐도 RSI가 뭐 처음부터 항상 고공행진을 보였는데, 그건 이따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빨간 밑줄을 제가 그었잖아요. 어떤 얘기냐면, 하지만 쭉 얘기를 하면서 현재 지금 굉장히 조금 이렇게 보합권의 모습,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쵸, 뭐라고 써 있냐면 like
likely related to factor outside of fundamental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펀더멘탈에 기초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outside of fundamental. 그러니까 이 팔런티어 자체의 어떤 펀더멘탈이 아닌 어떤 다른 플러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떤 이 3분기 이후에 모양이 이렇게 흐트러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모건 스탠리에서는 내년에 팔런티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뭐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랬더니 한 사람은 뭐 산다, 나머지 4명은 그냥 홀드한다, 한 사람은 판다, 뭐 이러한 리포트를 내면서 뭐 최근에 아무리 급등했어도 평균 목표가는 이제 13.83%, 내년에는 한 뭐 47.7%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런 리포트를 딱 냈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딱 보시면 뭐 10불까지 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의 상장 주가까지 내려간다는 건데, 자 여러분은 이 리포트를 딱 보시면서 어떠세요? 일단 이 리포트를 낸 곳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모건 스탠리처럼 전통적으로 되게 전통적인 이런 오래된 곳은요, 이런 이제 상장주들에 대해서의 이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죠. 뭐 그러한 견해치를 우리가 가지고 가야 돼요. 뭐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잖아요. 특별히 정치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뭐 한겨레냐, 조선일보냐, 동아일보냐, 중앙일보냐, 경향신문이냐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과 견해가 틀린 것처럼 이 주식 종목에 대한 애널리스트들도 어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냐. 그러니까는 정말 팔란티어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고 인색한 곳에서 나온 리포트였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그래도 얘네는 한 30% 정도 매출은 오를 거야 라고 본다면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현재 팔란티어의 스탁에서 30%가 더 당연히 오른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인색하게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의 조정 장세가 어떤 문제 때문이었다, 펀더멘탈에 기초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팔란티어의 그 락업 해제일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데요. 저희 영상 쭉 보시면 이 락업 해제일에 대해서 저희가 그대로 드러난 팔란티어 영상이 있잖아요. 제가 썸네일 제목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락업 해제일에 대한. 그거 보시면은 일단 락업 해제일이 예상이 되는 거는 2021년 2월 말에서 3월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습니다. 그쯤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다음 영상으로 다루게 될 추이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미국의 그 애완견 하는 거기 그 차트 분석을 때 제가 다뤄드리겠지만 12월 11일이 추이의 락업 해제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추이의 종목 차트를 보면 12월 11일 날 그렇게 크게 빠지는 모습이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락업 해제일이 되면은 무조건 팔란티어가 폭락한다는 정말 그거는 잘못 생각한 거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락업 해제일이 될 당시의 시장의 분위기, 그다음 그 당시에 보여줬던 그때 보여주는 거죠. 지금 아직 그때가 안 왔으니까 팔런티어의 주가의 모습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것. 그만큼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락업 해제일이 팔런티어의 폭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다만 새롭게 들어가고 계속해서 보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래도 팔런티어가 락업 해제일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는 또 감안하셔야겠죠. 자, 지금 이제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오늘 12월 16일의 오늘 모습인데 두 장의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 모습인데요. 일단 가만히 보시면 IPO 상장 이후에 보여주었던 제2의 박스권 장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딱 상장하고 났을 때 굉장히 지루한 보합권의 모양을 보여줬잖아요. 박스권에 갇혀가지고 진짜 역시 팔런티어도 지금에서야 급등했으니까 우리가 주목을 하는 거지. 11월 이후부터 11월 전까지는요 90 딱 두 달 동안은 몸에서 사리가 나오게 했던 종목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도 그냥 버티었던, 정말 존버했던 사람들에게 팔런티어가 엄청난 선물을 안겨주었죠. 언제? 11월 한 달 동안. 하지만 11월 말부터 12월 접어서는 이 발음이 또 보이네.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접어들어서는 다시금 팔런티어가 지금 급락하기도 하고 올라서기도 하고 해서의 굉장히 좀 다시 이렇게 이 박스권에 갇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초창기에 두 달 동안에 보여주었던 박스권의 제2의 박스권의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트보다 더 중요한 건 거래량입니다.
차트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차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트만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차트 보고 난 이후에 밑에 거래량을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급등하기 전에 보여주었던 팔란티어의 거래량과 급등 이후에 보여주고 있는 팔란티어의 거래량은 거의 뭐 2배에서 한 5배까지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거래량이 이렇게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죠. 시장이 점점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였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시토론을 비롯해 계속 치잖아요. 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많이 좀 하락하게 되고 끊임없는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는데, 거래량보다 중요한 차트보다 중요한 것은 거래량이 변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거래량이 거의 없는 종목들은 우리가 투자함에 있어서 가감히 빼버려야죠. 거래량이 없다라고 하는 건 움직임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빼지기도 힘들고 사기도 힘들고 하는 어떤 단점이 발생이 됩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겠습니다. 자, 이 모습 오늘 날짜의 모습인데요. 뭐 밑에 것부터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RSI라고 알죠? RSI 이제 보조지표 중에 하나인데, 보통 RSI가 70 이상일 때는 매도 신호라고 보고요, 30 미만일 때는 매수 신호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RSI가 보통 70이 넘어가면은 이제 팔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RSI의 시그널을 완전히 뭐 거의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부숴버리고 당당히 걸어온 모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급등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 팔란티어가 얼마 전까지 12월 전까지는요 항상 팔란티어가 72에서 놀았어요. RSI가 대박이죠. 심지어 조정받는 상장 이후에 조정받던 시기만 하더라도 이 팔란티어의 RSI는 위에서 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위에서. 그러면 이 RSI의 보조지표의 근거에 따르면 9불 10불일 때 계속 팔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한 가지는 알게 되죠. 보조지표는 보조지표구나. 보조지표를 참고는 해야 되지만 너무 맹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팔란티어가 보여주는 유일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종목은 이렇게까지 RSI를 무참히 하지는 않거든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테슬라 종목 저희가 분석해드린 예전 영상 보면은 이제 이 S&P 500 지수 편입하는 기사 터지기 전에 굉장히 똑같이 보합권에 갇혔었잖아요. 박스권에. 그때 제가 쫙 이런 기억하십니까? 일명 쥐몰이 분석이라고 하는데, 고양이가 쥐를 코너에 모는 것과 같은, 그래서 이때 결론이 납니다. 테슬라는 결론이 납니다. 라는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기술적 분석을 완전히 또 박살내는 일이 벌어졌죠. 그게 바로 S&P 500 지수 편입이라는 호재였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한 호재는 기술적 분석의 이 틀을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자, 한 번 더 그거를 이제는 테슬라에 적용했던 걸 팔란티어한테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밑에 지지선, 위에 상승선, 근데 상승 저항선은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딱 그어봤더니 12월 22일에서 12월 24일 안에 팔란티어는 우리한테 뭐 아니면 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단기적인 추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제가 썼죠. 단기적인 결판이 날 거다. 팔란티어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줄 것인가? 기억하는가? 미즈노래 테슬라의 쥐몰이 분석으로 규정한 이후에 아까 방금 했던 말이죠. 그대로 팔란티어한테도 적용이 돼서 요때 뭐 또 강력한 호재가 빵빵빵 터져가지고 날아갈 수도 있을 거고, 그런 호재가 없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모건 스탠리의 보고서처럼 흐를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지금 전반적으로 M자형의 모양새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좀 흘러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12월 22일이면 며칠 안 남았잖아요. 지금 16일이니까. 지금부터 매일매일 팔란티어의 주가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데요. 과연 저 모건 스탠리 보고서처럼 13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3불까지 내려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주식의 암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적어도 우리가 매일매일 팔란티어를 좀 몇 달 동안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까지 내려갈 확률은 적지요. 예, 왜냐하면 강력한 매수세들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수를 줄여야 되는 이유는 한 종목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 위함이고, 매일매일 그 종목에 대한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그 종목에 대해 쏟아져 나오는 리포트들, 뉴스들을 봐야 된다는 거고, 뉴스들을 본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능력.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모건 스탠리의 팔런티어의 보고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여러분의 판단의 근거, 결정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파실지, 추가 매수 하실지, 중간에 터실지 하는 것. 어찌됐든, 요런 부분들을 우리 주린이 시절에 계속해서 갖추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보여드렸으니까요. 참고하시면서 모쪼록 여러분의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이 주무실 때 모두 재생.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미주놀의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